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길잡이 지혜 나침판입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이 혈압을 높이고 신장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다른 것도 안 먹었는데 왜 혈압이 안 내려가지? 신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졌다고요. 저는 짜게 먹지도 않는데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사실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보는 그 익숙한 반찬들 말입니다. 김치, 장아찌, 멸치볶음, 어묵조림. 이런 반찬들이 문제라고 하면 대부분 그게 뭐가 문제예요? 평생 먹어온 음식인데요. 하며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땐 괜찮았던 나트륨과 인, 방부제 같은 성분들이 이제는 우리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간과 신장은 독소를 잘 걸러내지 못하고 혈관은 쉽게 수축하며 혈압은 작은 자극에도 요동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요즘 유난히 혈압이 오르셨나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나 신장 수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손발이 붓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드신 반찬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몸이 나빠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음식 섭취 때문에 병원에 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65세 이후에도 늘 먹던 대로 드시다가 생긴 결과입니다. 고급한 약보다 비쌈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밥상 위에 올라오는 그 반찬 한 접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피해야 할 밥상 속 반찬 4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건강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반찬은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우리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김치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국민 반찬이고 발효음식이라 몸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죠. 유산균이 풍부하여 소화를 도와주는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5세라는 나이입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먹는 배추김치 한 접시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은 1200mg 이상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1500mg에 불과합니다. 즉, 김치 한두 조각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이미 넘긴 건데요. 하루 세끼 밥상에 김치가 올라온다고 생각한다면 짠 국물, 간장조림, 젓갈이 함께 올라오면 나트륨 섭취량은 훌쩍 3000mg이 넘어갑니다. 16세 김금심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고혈압약을 5년째 드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혈압이 갑자기 190까지 치솟아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신장 수치까지 급격히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짜게 먹지 않는다는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문제는 바로 김치였습니다. 식욕이 없을 때도 물에 밥만 먹을 때도 늘 김치 한 접시를 드셨어요. 속은 개운하지만 나트륨은 몸속 혈관을 조용히 압박하고 결국 신장에도 물이 온 것입니다.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끌어들입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오르고 그걸 버텨야 하는 혈관과 신장은 지치게 되고 65세 이후 몸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짠 음식은 그야말로 조용한 폭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예전처럼 큰 접시에 수북이 담아 드시는 게 아니라 젓가락 한두 번 정도만 곁들여 드시고 될 수 있으면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혈압과 신장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같은 김치인데도 소금의 농도를 조금만 줄여도 어르신들의 혈압 수치가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간을 덜한 백김치, 나박김치, 물김치처럼 담백한 김치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서 김치를 담글 때 저염 소금을 사용하시고 젓갈은 줄이고
생과일이나 양파즙 등 자연 재료로 감칠맛을 내는 방법도 요즘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는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 몸이 예전 이 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김치를 그대로 먹는 습관이 이제는 건강을 조금씩 해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반찬은 멸치볶음입니다. 김치만큼이나 자주 밥상에 오르는 반찬이지요. 저도 어릴 적 도시락 반찬하면 이래 짭조름한 멸치볶음이 떠오릅니다. 멸치는 칼슘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많다고 해서 건강식이겠지 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어지럽고 귀가 울려요.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요.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설쳐요. 이런 증상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나트륨과 인해 과잉 및 과도한 양념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멸치볶음이 있는데요. 멸치 자체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문제는 조리 방식인데요. 보통 멸치볶음을 만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진간장, 설탕, 올리고당, 들기름, 고추, 깨소금까지 게다가 보존을 위해 소금 간을 꽤 강하게 하시죠. 특히 시장에서 파는 멸치볶음은 단맛과 짠맛이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멸치 속엔 인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인은 신장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고령자의 몸에서는 신장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골다공증, 혈관 석회화,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4세 김영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오래 앓고 계셨는데 신장 수치가 점점 나빠져 인공투석 일정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의 가족들에게 어르신의 식단에 대해 질문을 했고 문제점을 알아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식사 때마다 멸치볶음 한 접시를 꼭 드시고 계셨는데요. 심지어 간식을 찾기 어려우니까 멸치를 아몬드와 볶아 그냥 손으로 집어 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멸치가 문제라기보다는 잦은 섭취와 간이 강한 조리 방식이 누적되어 신장 기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멸치볶음에는 양념 속 나트륨과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양념이 바삭하게 배도록 볶아낸 멸치에는 한 숟갈만으로도 3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고 설탕과 올리고당도 듬뿍 들어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아주 부담스러운 반찬입니다.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저염으로 바꿔보시라고 권유드리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혈압, 부종, 두근거림 증상에서 확실히 편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멸치볶음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멸치는 여전히 칼슘이 풍부하고 필요한 음식입니다. 다만 조리법과 양을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견과류 멸치볶음은 피하고 생멸치를 살짝 데쳐 초간장에 찍어 드시거나 무염으로 볶아서 소량만 드세요. 둘째, 양념은 최소화하고 올리고당이나 설탕은 줄이고 다시마물로 감칠맛을 내세요. 셋째,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싱겁게 볶아서 드세요. 중요한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입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부종이 덜하고 아침에 눈이 잘 떠지고 심장이 덜 불안하게 뛰는 변화.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흔히 먹는 반찬인 멸치볶음도 65세 이후에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병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용한 독이 숨어있는 반찬인데요. 세 번째는 바로 어묵조림입니다. 어묵은 단백질도 있고 부드러워서 먹기 편하잖아요.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어묵은 부드럽고 씹기 쉬워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지요. 게다가 양파, 당근, 대파 넣고 달달하게 조리해 놓으면 입맛 없을 때도 밥 한 공기 뚝딱입니다. 하지만 어묵 반찬이 고혈압과 신장 질환,
당뇨까지 부추기는 복합적인 위험 요인을 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0대 중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항상 밝고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부쩍 피로해 보이시고 손발이 자주 붓고 속이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을 바꿔도 효과가 없고 검사를 해보니 신장 수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습관에 대해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입맛이 없을 땐 어묵 몇 개 졸여놓고 먹어요. 간단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묵조림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2~3개씩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어묵은 겉보기엔 담백해 보이지만 제조 과정에서 정제전분, 식용유, 다량의 소금, 인공조미료가 들어갑니다. 특히 어묵 한 조각에는 평균 나트륨이 400에서 500mg 포함되어 있고 인과 포화지방도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간장, 설탕, 물엿 넣고 조리까지 하면 나트륨은 2배, 당분은 3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신장은 나트륨 과인을 예전처럼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게 몸속에 쌓이게 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더 세게 일하게 되고 결국 신장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묵에 들어간 인공조미료와 첨가물 역시 내분 비계에 부담을 주고 당뇨나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묵조림 대신 생선찜이나 두부조림으로 식단을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식단을 바꾼 후 2주쯤 지나자 부기가 가라앉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다며 직접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몇 달 뒤 검사 결과에서도 신장 수치가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묵조림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 전체가 바뀐 겁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사둔 어묵 있으신가요? 물론 가끔 한두 조각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드신다면 내 몸속의 짠물, 인과 인공첨가물을 계속 붓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어묵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첫째, 조림보다는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세요. 둘째, 국산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고르세요. 셋째, 조리할 때는 간장을 반으로 줄이고 설탕 대신 배즙, 사과즙을 사용해 보세요. 가능하면 조림 국물은 드시지 마시고 수분이 많은 반찬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피하셔야 할 반찬은 바로 젓갈입니다. 밥맛 없을 때 바자락젓 한 점, 명란젓 한 점이 어르신들 식탁에서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젓갈이야말로 65세 이후 어르신들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반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젓갈은 소금과 생선을 장기간 발효시켜 만드는 음식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트륨 함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새우젓만 해도 작은 숟가락 하나에 나트륨이 12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전부입니다. 게다가 한 번 열면 오래 보관하기 위해 방부제, 색소, 산도 조절제 같은 식품 첨가물도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짠맛과 독소의 농축액인 셈입니다. 79세 김남철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평소 혈압이 안정적이었고 큰 지병도 없으셨던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급성심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원인을 찾다 보니 평소 매 끼니마다 젓갈을 반찬처럼 2~3숟갈씩 드셨던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새우젓, 조개젓, 창란젓을 번갈아 드시며 입맛을 돋우셨는데 그게 몇 년간 반복되면서 혈압이 서서히 오르고 심장과 신장의 부담이 누적된 것이었습니다. 젓갈은 그 짠맛 때문에 밥이 술술 넘어갑니다. 밥의 양도 많아지고 나트륨도 과다 섭취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혈관과 심장이 지쳐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젓갈에는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면역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이나 두드러기,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젓갈은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 감염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그래도 난 젓갈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해합니다. 오랜 세월 입맛을 책임져 온 반찬이고 김치에 젓갈이 들어가야 맛이 산다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그 짠맛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간은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젓갈은 음식이 아니라 기호식품처럼 제한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젓갈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소량만 덜어 드세요. 밥 위에 살짝 얹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물에 살짝 헹궈서 나트륨을 줄인 뒤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하루 한 끼 이하로 제한하고 다른 반찬은 최대한 싱겁게 구성하세요. 특히 조미료 들어간 국이나 찌개와 함께 먹을 경우에는 젓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할아버님은 젓갈을 완전히 줄이셨고 음식의 간도 확 줄이셨습니다. 식욕은 조금 줄었지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고 소변 검사에서도 신장 수치가 회복되는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젓갈은 어쩌면 우리의 입맛과 추억을 붙들고 있는 음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평생 먹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몸에 계속 부담을 주는 음식을 고집하는 건 건강한 노후와는 점점 멀어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혈관을 망치지 않도록 젓갈 한 숟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4가지 피해야 할 반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어묵조림, 젓갈,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익숙한 반찬들입니다. 어쩌면 이걸 다 빼면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잘 압니다. 먹는 즐거움이 줄어든다는 건 단지 밥맛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는 재미가 반으로 줄어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피할 건 피하되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제가 꾸준히 권해드리고 있는 기본 반찬 조합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가 좋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 건강 수치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구운 두부, 데친 채소, 무염 멸치, 다시마 육수입니다. 이 4가지를 기본으로 깔고 식단을 돌려보면 대부분 2, 3개월 안에 혈압이 내려가고 부종이 줄고 장 기능이 좋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가 약하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고 구워서 간장 살짝 찍어 드시면 짜지 않으면서도 씹는 즐거움이 살아납니다. 채소는 제철 재료로 데쳐서 참기름 한 방울, 들깨가루 살짝 뿌려 드시면 염분은 줄이고 식이섬유는 늘릴 수 있는 최고의 반찬이 됩니다. 무염 멸치는 팬에 기름 없이 살짝 볶으면 칼슘은 챙기고 나트륨은 줄일 수 있습니다. 국물이 그리우시면 된장 대신 다시마, 멸치, 양파를 우린 무염 육수로 미소국처럼 끓여보세요. 짜지 않으면서 속이 편안해지는 건강한 식탁이 완성됩니다. 제가 관리해드리는 82세 송정자 어르신께서는 예전엔 혈압약을 2종류씩 드셨고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바꾸시고 나서 약을 하나로 줄이게 되었고 무엇보다 요즘은 아침에 거울 보기가 무섭지 않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입맛이 너무 심심하지 않냐고 여쭤봤더니 이젠 짜게 먹으면 속이 더 불편해요 하시더군요. 몸이 바뀌면 입맛도 바뀌고 생활도 달라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첫걸음은 반찬의 양과 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째, 밥상 위에 매일 올라오는 반찬 4가지. 이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치는 짜지 않게 소량만 드세요. 멸치볶음은 양념을 줄이고 무염 멸치로 바꿔보세요. 어묵조림은 최대한 피하고 데쳐서 드세요. 젓갈은 반찬이 아닌 맛보기로만 조금씩 드세요. 짠맛은 몸속에 쌓입니다. 둘째, 어떤 반찬이 좋은가요? 구운 두부, 데친 채소, 무염 멸치,
다시마 육수로 만든 국을 기본으로 하세요. 짠맛 대신 참기름, 식초, 생강즙 같은 자연 재료로 맛을 내세요. 식사 후 물 한 컵, 식사 중엔 국물 줄이기. 이것만 지켜도 몸이 달라집니다. 셋째, 입맛보다 몸이 먼저입니다. 익숙하다고 계속 먹으면 그것이 병을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식탁은 약이 되어야 합니다. 반찬 하나만 바꿔도 혈압이 내려가고 기억력이 돌아오고 몸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내 몸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혜 나침판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늘 곁에서 건강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